연금이 깎일까봐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허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대표님께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감액 규정이 크게 달라졌고 그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걱정을 거의 없애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노후의 일과 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지키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풀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랫동안 경비 일을 해오신 한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65이 훌쩍 넘었지만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을 계속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매일 일터에 나가며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자체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을 감액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받는 월급이 연금보다 조금 더 많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일을 멈추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왜 벌을 받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요. 그 말에는 깊은 억울함과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는 두려움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후 이분은 이제 연금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액 대상이 되었던 소득 수준이 지금은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변화가 바로 이런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 직장에 다시 취업하게 된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한동안 일을 쉬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구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연금 감액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경력이 끊겼다가 어렵게 다시 일하려는 순간 연금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다시 시작한 일인데 그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면 일하는 의미가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분처럼 월급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구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고 앞으로 조금씩 일의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하려는 마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액의 임대료를 받아 노후를 준비하고 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큰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임대료를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가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연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매우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부는 불안해졌고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지조차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이와 같은 소규모 임대 소득은 대부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도 이제는 연금을 온전히 받으며 임대 소득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후에 마련해둔 작은 자산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노후를 대비하려 애를 썼는데 정작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들며 심리적 부담과 박탈감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는 이런 문제를 크게 해소해 줍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전혀 감액되지 않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에 소득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조정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일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동네 경비 업무나 도서관 보조나 단순 행정 지원이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은 신체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금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금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며 단순히 월급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실제 기준보다 여유가 있는 구조입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하며 일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일을 유지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지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과 무관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구성할 때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은 감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이중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전략이 됩니다.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정된 기준을 잘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임대소득은 감액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임대를 유지하면서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두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긍정적이며 특히 노후에도 일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되는 변화입니다. 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이지만 그 위에 어떤 삶을 쌓아 올릴지는 대표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셨지만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까 두려워 이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이번 개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전혀 감액되지 않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정 완화를 넘어서 노후의 경제 전략을 완전히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께서 실제 삶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전문가 관점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노후의 근로활동이 더 이상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통해 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거절하거나 일부러 근로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계속하는 것이 노후 안정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가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변화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 시각에서 본 핵심 전략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후 근로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벼운 근로를 이어가면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며 자기 효능감 또한 커지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경비 업무나 도서관 보조나 행정 지원이나 간단한 사무 보조처럼 연령의 제한이 거의 없는 일들이 꾸준히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는 부담이 아니라 노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는 소득 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전체가 감액 기준에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감액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을 이해하고 일자리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비용 처리가 반영된 실제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소득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금융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예금이나 채권이나 배당 상품의 일정 금액을 분산해 두면 금융소득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소득은 연금과 별개로 유지되므로 노후의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금융소득이 안정되면 근로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며 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예금과 정기 채권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작은 임대소득만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임대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임대 자산이 있다면 이를 안정적인 생활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번 변화로 더 이상 소득을 숨기거나 임대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유지와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복합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노후소득 구조의 다각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을 하나의 축으로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면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길 수 있고 연금만 바라보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도 단독으로는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근로소득과 연금 수령과 금융소득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축이 흔들리더라도 나머지 축이 전체 소득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감액 기준 개정은 바로 이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입니다. 여섯째는 소득 조절과 세금 이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면 연금이 감액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있으면 소득을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을 기준 안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설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아닌 근로시간 단위로 협의하는 일을 선택하면 기준에 맞게 소득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업무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 기준을 몰라서 생기는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장기적 노후 전략과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연금 제도는 사회와 경제 환경에 따라 계속 조정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며 노후의 근로와 자산 관리의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바뀔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화된 구조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연금 감액 기준 개정은 단순히 규정을 고친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 전략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지키고 금융소득을 더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님도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경험한 연금 감액의 불안이나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